안녕하세요. 클릭하고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전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았던 친구의 사례를 이어서 2탄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미처 드리지 못한 말씀이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강조해 드린 게 중학교 때 무조건 서술형을 준비해라 라는 거였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서술형 준비를 이제 이렇게 쉬운 문장부터, 왜냐면은 처음부터 어려운 문장으로 하면은 완벽하게 안 되기 때문에 쉬운 걸로 할 때 학생들의 반발이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그렇지만 역시 까람 까는 정신으로 잘했다고 했죠. 자, 근데 이제 단어도 처음에는 단어를 중요하게 하진 않지만 이제 독해가 시작되면은 단어를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독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해석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원칙이 이제 이 학생의 경우에도 본인이 독해 교재를 혼자 다 해석을 하고 완벽하게 다 뽀개갔거든요.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한 80점, 90점 받은 친구들이 이제 들고 와요. 첫 입회할 때. 그럼 제가 물어보죠. 네가 맞은 이 문장을, 이 지문을 몇 프로 이해하니? 정확하게 해석하는 문장이 몇 프로 되니라고 했을 때 7, 80%를 넘지 않습니다. 상위권의 경우에요. 중하위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95% 이상 완벽하게 스스로 모르는 단어는 사전만 찾으면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 실력이 됐을 때 저희들이 독해를 이제 꾸준히 쫙 늘리게 되죠.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요. 보통은 학습을 했을 때 이렇게 시간이 가면은 점진적으로 실력이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또는 단기의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정체가 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면, 저희는 좀 반대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단어도 시키지 않고 굉장히 쉬운 기본 문장부터 해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기본을 다지지만 나중에 시간이 갔을 때는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실력이 올라가는 이런 구간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 구간을 만났을 때 고등학교 입학이 되도록, 그러면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주도가 완벽하게 가능해지니까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경우에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단어를 혼자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데, 저희 학원에서 매일매일 보는 테스트에서 거의 이제 90점 아래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르쳐도 80점대 꾸준히 유지하고 70점대 하는 친구들은요, 단어의 암기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했던 교재를 또 하기도 하고 속도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틀린 거를 자꾸 누적해서 이제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경우에는 그날마다 수업을 잘 준비해 오니까 너무 탁월하게 이제 나머지도 안 하고 진도를 쭉쭉 뽑아낼 수 있었던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안정적인 점수를, 좀 실력을 쌓아둘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해석을 할 때요. 아까 이제 서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그 해석을 선생님의 도움이 없이 본인의 힘으로 반드시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학원에서 일어나는 현장, 그리고 우리가 EBS 강의를 틀어도요, 일어나는 것이 선생님이 성실하게 설명을 해주죠. 여러분, 이 문장은 이런 뜻이고요. 쭉 읽어주고, 이건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여기에는 이런 문법이 들어가고, 이거는 부정사고, 분사고, 여러분 이거는 밑줄치고, 이거는 이제 좀 너무 성실하게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만 의존해가지고는요, 학생의 실력이 절대 해석 능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두에 둬야 되는 건요, 해석은 본인의 힘으로 하도록. 자, 그러면 이 해석을 정확하게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보는 분은 또 이제 그런 부모님도 계실 거고, 가르치는 분도 있을 텐데, 일단은 학생이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지, 그냥 가르쳐 주지 않고 네가 먼저 해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문법책을 피면 맨 앞부분에 요즘은 형식에 대한 이야기가 이 형식, 이 형식 해서 나오는데, 그 형식이 중요하죠. 그리고 부정사가 나온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문법 문제를 푸는 거에 급급하면요, 그것이 문법과 해석이 연결고리가 많아요. 우리가 투부정사를 배울 때도 명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이 있다 그러면 과연 명사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네. 그래서 그 이해가 된 다음에 문장을, 문법을, 해석을 연결시키는 것들을 해야 되고, 그거를 내 걸로 소화를 해야 되죠. 물론 이렇게 짧은 시간에서 설명은 다 못해요. 역시 전문가의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본인의 힘으로 해석을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내가 한 해석과 정답의 해설지의 어떤 해석이 좀 다르다. 물론 이제 해설지를 100% 의존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해설지는요, 의역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매끄럽게 통 번역하는 수준으로.
그런데 우리가 문법을 배운 그 요소가 이제 지문 속에 있잖아요. 그거를 이해하는 수준으로 하는 거는 좀 약간 직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전문가 선생님의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보통 일반적인 학원을 가면은 수업 패턴이 좀 비슷해요. EBS식이에요. 설명하고. 그런데 그게 만약에 다 된다. 스스로 다 된다. 제가 아까 졸업시킨 학생들의 수준에서는 다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수업을 해야 될까요? 졸업을 해서 학원을 안 다니기에는 아직은 좀 불안하고 학원 선생님의 도움도 좀 필요하고 2% 부족한 게 있고 내가 자료도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닌다고 하면 그 아이들은 어떤 수업을 해야 돼? 해석을 이미 본인이 다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문장의 구조와 어법과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는데 단어도 스스로 외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어떤 수업을 해야 될까요? 글의 구조를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을 중3 때 해석이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글의 구조를 보는 훈련.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본인이 공부를 해가지고 와요. 그리고 단어도 암기해와요. 저희 수업은 그냥 오면 그날 공부해온 거 바로 오자마자 테스트 들어가니까. 자, 그럼 너 설명해봐. 이걸 설명해봐. 이 글이 뭐야? 그럼 이 글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내용이고 그래서 답은 이거고 주제는 이거예요. 얘기해요. 그러면 이 글의 구조가 주제가 어디 있어? 주관식이야? 미관식이야?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선생님 맨 앞에 이 내용에 대한 주제가 있고요. 밑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되어 있어요. 앞에 A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B에는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서 화자의 또 다른 주장이 반대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순서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가지고 오고 다 요약 정리를 해갖고 오고 달랑 나누기. 자,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국어 문제집의 비문학 문제집을 푸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정도 실력까지 만드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 그리고 이제 너의 해석은 믿을 수 있어. 정말 너는 이제 99%는 되는구나. 100은 아닙니다. 100이 되면 선생님을 능가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못 능가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난 문장, 정말 문법이 좀 꼬여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요즘은 문법을 안 지키는 문장도 있거나 사실 이렇게 약간 사회적으로 통용되지만 문법을 살짝 안 지킨 그런 정도에서 질문이 와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요. 선생님 제가 질문 다 했는데요. 이번에 질문 딱 하나 있어요. 2개 있어요. 이 정도 들고 와요. 그러니까 수월하고 그래서 이제 글의 구조를 보는 훈련을 반드시 시켜라. 단순하게 그냥 눈으로 보고 정답은 1번, 2번 이거는 깊이거든요. 그래서 뽀개는 수준. 문장의 구조를 넘어서서 글의 구조를 뽀개는 수준까지 가야 되고요. 자, 듣기입니다. 듣기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듣기와 쇼도잉을 잘하면은 물론 외국인을 만났을 때 생존 영어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그러면 이 쉐도잉과 읽기와 듣기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듣기가 어떤 중요함이 있냐면요. 독해 속도가 빨라집니다.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는요. 언어 엔진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창하게 한국말을 하는 것도요. 우리 머릿속에 하나의 완벽한 단어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나라 말의 문법 규칙에 맞게 돌릴 수 있는 언어 엔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언어 엔진을 만드는 거죠. 하이브리드처럼 속도 있게 영어를 듣고 쉐도잉하고 감각적으로 그것을 계속 몸으로 체화하면서 엔진이 구체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독해를 할 때는요. 사실 독해 속도는 그렇게 빨리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아카데믹한 지문이기 때문에 내용도 어렵고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사실은 이 많은 비문학 지문을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것은 영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신문을 본다고 하고 우리가 의학서적을 보고 법률서적을 본다고 해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부동산 계약서 하나를 보더라도요. 거기에는 전문적인 단어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도장 찍었다가는요.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한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것의 키가 바로 듣기와 쉐도잉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고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이 이 과정을 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영역별로 다 하는 게 사실은 좀 힘들죠. 그런데 그것을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